자, 오늘부터는 일반 상대론 파트를 강의를 하겠는데요. 한 3주간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봐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험은 나중에 공지를 할게요. 시험은 가급적이면은 정상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 방역 문제도 있고 좀 머리 아픈 것 같긴 해요. 자, 아무튼 오늘부터는 그 두 번째 파트, 지금까지 한 오랜 시간 동안 특수상대론을 했는데, 특수상대론에서는 그 중력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순전히 스페이스 타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얽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다뤘는데, 그 일반 상대론은 기본적으로 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비티를, 중력을 뭘로 보느냐 하면은 스페이스 타임의 기하학적인 구조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런 이론이에요. 관점이 아니라. 근데 이 일반 상대론의 코어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 강좌에 3주 동안은 뭐 불가능한 일이고, 가능하면 이제 플레이버, 그러니까 얘가 뭘 하는 건지 감을 좀 잡을 수 있으면 이제 3주 동안에 그럼 성공한 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동의를 하겠지만 물리학 이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론을 뽑으라는 일반 상대론이에요. 그 수학적 장벽 때문에 뭐 그것만은 아니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물리학 전공자들도 이 영역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자, 아무튼 이 3주간 할 내용들은 뭐 시간이 뭐 제한이 있으니까 이 정도 아젠다를 이 정도로 잡았는데, 물론 처음에 그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아인슈타인의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죠. 중력과 가속 좌표계가 동일하다는, 이건 뭐 다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생각이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 이퀴벌런스 프린시플로부터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순전히 그거 하나만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비테이션 타임 다일레이션이고요. 또는 이제 레드 시프트, 도플러 시프트 같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흔히들 말하는 스페이스 타임이 뭐 구부러졌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커브드 스페이스 또는 스페이스 타임, 우리가 스페이스 타임 개념을 많이 했으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지오메트리 문제인데, 사실은 가우스가 리만의 선생이죠. 가우스 또 리만의 지오메트리를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할 수가 없고요. 가우스 지오메트리를 좀 따져볼까요? 아주 스파커탈식으로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제오데시 개념, 쇼티스트 패스죠. 우리가 직선의 유클리드 공간에서 가장 짧은 거리는 직선인데, 예를 들면 지표면 위에서 가장 짧은 거리는 뭐냐, 이게 지오데식 문제죠. 뭐 이 정도를 하면은 3주가 다 갈 것 같고요. 이것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뭐 했으면 좋겠지만 하기 어려울 것 같은 아인슈타인 필드 이퀘이션에 대한 소개.
사실은 뭐 하려고 치면 이 각각이 전부 3주짜리인데 이거는 뭐 한번 방정식이라도 써보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를 할 거고요. 그 이제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시작은 뭐 이퀴벌런스 프린시플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챕터 우리가 1, 2, 3, 4, 5로 나누면 이제 벌써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 그 챕터 5에 해당하는데 책이 없지만 책이 있다면 4장이 뭐 일렉트로다이내믹스였고 3장은 뭐 메케닉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을 사실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위크 이퀴벌런스 프린시플, 그러니까 EP라고 합시다. 줄여서 위크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 있고 스트롱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 있어요. 자, 스트롱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아인슈타인의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인데 등가 원리. 사실 위크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은 아인슈타인 이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그 사실은 갈릴레이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위크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왜 EP라고 썼었는 거? 위크 이퀴벌런스 프린시플 약한 등가 원리라고 번역을 하면 될까? 이게 뭐냐면은 그 갈릴레이부터 시작된 게 뭐 피사의 사탑에서 했다고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실제로는 피사의 사탑에서 했다는 증거는 없고요. 그 모든 물체가 다 똑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은 그 중력 가속도가 다 동일하다는 뜻이고, 그걸 이제 다른 뜻으로 하면은 사실 이너셜 매스가 관성에 의한 질량이 중력에 의한 질량과 같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표현인데 그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라는 게 모든 물체에 유니버설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버설리티 오브 같은 이야기인데요. of gravitational G라고 씁시다. G. 네? G. 그 있잖아요. 중력 가속도. 그러니까 유니버설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체에 상관없이 independent of materials, object 자, 그런 원리고요. 이거는 이제 물론 갈릴레이부터 비롯됐고, 갈릴레오, 뉴턴도 이걸 상당히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그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실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못 들어봤을 건데 이제 역학에서 우리가 캐벤디시 익스페리먼트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중력 가속도 측정한 그거에 버금가는 실험을 한 게 소위 말하는 이게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헝가리 사람인데 웨트보스 익스페리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소개를 할 거예요. 근데 반해서 스트롱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은 뭐냐면은 아주 간단해요. 이 중력 가속도가 모든 물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우연히 그런다는 건 되게 이상한 거죠. 뭔가 이 자연이
그 자연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 이제 아인슈타인은 본능적으로 감지를 한 거죠. 그 뭐냐면은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인데 모든 그 물리 법칙이 또는 뭐 페노메나 물리 현상이 이게 그 가속 좌표계에 있는지 내가 이제 가속하는 좌표계에 있는지 디스크리미네이트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 가속 좌표계에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관측계가 가속을 하고 있는지 또는 and 또는 and냐 or냐 아무튼 디스크리미네이트라고 했으니까 또는 이게 그래비티를 받고 있는 건지 그래비테이션 그걸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은 듯 하지만 뭐 같은 원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엄청난 그 여기서 결과가 파생이 되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대론 들어가기 전에도 뭐 빛이 그 중력을 가진 물체 주변을 지날 때 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이 이퀴벌런스 프린시플만 가지고 해결이 돼요. 뭐 그 중력 시간 지연 효과도 그렇고 그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그 얘기는 좀 천천히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면 되냐?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이 위크 이퀴벌런스 프린시플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위크 이퀴벌런스 프린시플 먼저 얘기를 하면 자 이너셜 매스는 뭐고 그래비테이셔널 모션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MI를 이너셜 매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M의 G라고 할까요? 아니 대문자로 소문자로 쓸게요 그냥. 이거를 그래비테이셔널 매스라고 합시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어떤 힘을 가할 때 그 힘을 가할 때 이게 얼마나 가속이 되느냐 하는 게 그게 뉴턴의 제2법칙이죠. 힘을 가하면은 어떤 힘이 있다고 쳐봐요. 뭐 미는 힘이든. 그리고 이제 질량이 있는데 그 질량에 대해서 이제 가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속이 그 어떤 이제 위치의 그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요 매스가 이너셜 매스죠. 얼마나 관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죠. 얼마나 가속이 잘 안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한 지표죠. 일단 그래비테이셔널 매스는 뭐냐면은 얘를 중력장 하에 놔뒀을 때 힘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지구 중력에서 그 지구 중력에서 이제 얘가 힘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중력 때문에 지구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스몰 g는 사실은 지구의 디스트리뷰션이 결정이 된 거죠.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이게. 지구의 매스 디스트리뷰션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g 값이 있는데 우린 사실은 뭐 지구의 이 둥근 거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매스를 우리가 그래비테이셔널 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두 매스가 같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죠.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뭐냐면 어떤 아프로리 선언적인 프린시플이 아니에요. 네? 선언적인 프린시플이 아니라 어떻게 저기 그 갈릴레이 시절부터 알게 된 사실이죠. 팩트죠. 뭐 모든 종류의 힘이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중력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일렉트릭 포스 매터에 따라서 힘이 크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가속도가 당연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 같은 일렉트릭 필드라고 해도 다 다른 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가속도를 받잖아요. 자, 그래서 요 그림이 지금 나오면 안 되고, 요 그림이 지금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일 처음 한 거는 물론 갈릴레오죠. 제일 처음 발견된 거예요. 이게 실험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다 이제 처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관측의 결과죠. 관측의 결과죠. 그 갈릴레오가 뭐 실제로는 피사의 그 기울어진 탑에서 자유낙하 실험을 해서 안 게 아니고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뭘 했냐면 사실은 경사면에서 이 굴러떨어진 경사면을 사용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경사면 문제를 일반 물리할 때 많이 풀잖아요. 경사면에서 얘를 이제 마찰을 최대한 낮게 한 다음에 얘를 이제 굴러 떨어뜨리는 거죠. 굴리면 안 되고 사실 미끄러져 떨어뜨리는 거죠. 미끄러져 내려오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사면하고 물시계를 고안을 해서 그러니까 일정하게 물의 양에 대한 그러니까 흐르는 물의 양에 대한 이 거리 이동 또는 속도 또는 가속도 이거를 측정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는 이 경사면 경사면 낙하를 이용을 하기도 했고 낙하 실험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험을 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시어리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이 어떤 실험들을 고안했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이게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론가지만 그 다음에 이제 펜들럼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펜들럼 그 진자의 다른 질량이 다른 물체를 추로 달아놓고 기린 그대로 하고 얘가 진짜 주기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그런 거를 실험을 하는 거죠. 일단 물론 뉴턴도 알았죠. 뉴턴도 사실 이 펜들럼 문제는 뉴턴도 이 실험을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뉴턴스 로우를 한번 봅시다. 뉴턴의 법칙을 한번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얘가 이제 지구상에 어떤 실험을 하는데 이 입자의 어떤 물체의 질량이 m인데 우리는 그냥 m 하나만 쓰고 말잖아요. 근데 mi 또는이 아니라 and지 mg 두 개의 우리가 어떤 입자가 뭐 질량과 전하를 갖고 있다 하는 식으로 어떤 입자가 이런 관성 매스하고 이너셜 매스하고 그래비테이셔널 매스를 갖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힘이 작용을 할 거고요. 중력이 작용을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중력은 뭐 m의 g인데 m의 서브 g 이게 들어가는 거죠. 중력 매스. 자, 얘가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그냥 하면은 포물선 운동을 할 거고.
근데 얘가 이 뉴턴의 법칙을 따르면은 제의 법칙을 하면 얘가 dx r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중력을 하면은 mg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지우죠. 응? 매스는 하나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배운 방식인데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만약에 똑같은 힘으로 던져도 초기 조건이 똑같아도 그 포물선의 궤적이 입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가벼운 놈은 더 멀리 가고, 뭐가 가벼운 놈? 그 레이쇼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가속도가 이렇게 씁시다. R의 더블 도트가 mg 나누기 mi의 g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얘가 뭐에 비례하냐면은 이 레이쇼에 비례하는 거죠. 그 중력 질량과 반성 질량에 비해 이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갈릴레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뉴턴도 그렇고 이거를 테스트를 했는데 뭘 가지고 했냐면 진자를 가지고 했어요. with pendulum. 어떤 테스트를 했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위에서는 뭐냐 그것만 했는데요. 왜 이래? 저기 프리 파티클만 생각을 했는데 중력만 있었는데 이제 펜들럼에 매달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한번 따져볼 수가 있겠죠. 펜들럼에 매달려 있으면은 진자가 있어요. 진자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문제지만 색깔을 좀 바꿔서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수직 방향이고 얘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진자가 이제 주기나 프리퀀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이게 보통은 그냥 질량 하나 주어지고 이제 끝이죠. 보통 우리가 역학 문제에서. 근데 이게 mi하고 mg라는 파라미터가 있는 거죠. 파라미터가 있고 이거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건데 그 진짜의 길이는 추까지 길이는 L이고 뭐 진짜 이게 추의 크기는 무시를 하고 이것의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우리가 구해 보면은 이거 그냥 답만 쓸까 하다가 한번 직접 내가 오늘 애널라이즈 해봤는데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 이 진자 문제를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은 라그랑제 이퀘이션을 쓰는 거예요. 라그랑지안 쓰는 거고 라그랑지안은 2분의 1에 m의 v제곱은 속도가 l에다가 세타 도트가 되죠. 속도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m은 일단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m g의 h 근데 이걸 이제 세타의 함수로 쓰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원래 수직의 길이하고 그다음에 추가 여기 왔을 때 길이하고 이게
그거의 차이니까 요게 요 길이가 L 마이너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왜 그랬습니까? 시리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길이 얘기하면 항상 반응해요. L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이거 아는 문제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에 각각의 m에 어떤 m이 들어가느냐. 우리 이제 별 신경 안 쓰고 항상 m이라고 써버렸는데 여기에 이 모션에 관한 거는 키네틱 에너지에 관한 거는 이너셜 매스가 들어가고요. 그래비티에 관련된 거는 그래비테이셔널 매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라그랑지는 주어졌으니까 이제 라그랑지 이퀘션 오브 모션을 구하면은 dt분의 d에 세타 하나에 대해만 구하면 되죠. 라운드 L 마이너스 라운드 세타 분의 라운드 L은 0 이렇게 되죠. 세타 하나가 이제 그 코디네이트인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이거는 세타 도트에 대한 미분은 여기만 걸리니까 요거는 세타 도트 제곱을 미분하니까 2 세타 도트 나와서 m i의 l 제곱하고 세타 도트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여기 코사인 세타 미분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원래 걸려 있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mg의 gl의 사인 세타인데 이게 세타가 아주 작으면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되니까 우리가 진자 문제에서 이거를 mg의 gl 세타 이렇게 쓰고 나면 되죠. 자, 그래서 결국 방정식이 L은 뭐 변화가 없으니까 세타 더블 도트 더하기 mg의 L의 세타 뭐가 빠졌지? g가 하나 들어가야지. g하고 L의 세타 이퀄 제로. 이거 하모닉 오실레이터죠. 오실레이터고 뭐 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 아는 문제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여기 앞에 요 서로 다른 매스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세타 도트로 써주면 개수를 mi하고 l 제곱을 나눠주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이 뭐 여기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오메가는 이게 앵귤라 프리퀀시가 되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L분의 G 이것만 있는 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길이가 일정해도 우리가 만약에 그 다른 종류의 그 메터를 쓰면 이 두 개의 레이셔, 그러니까 그래비테이셔널 매스하고 그 이너셜 매스의 레이셔의 루트의 함수로 프리퀀시가 이거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또는 이제 주기는 뒤집으면 되니까 2파이분의 주기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하고 2파이가 들어가니까 2파이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L, G 이렇게 되고 M, G가 밑에 있고 MI.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 갈릴레오도 그렇고 뉴턴이 뭘 봤냐면은 아무것도 못 봤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기 no difference. 그러니까 그 다른 물체를 가지고 실험을 해도 이 MI하고
mg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디텍트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프리시전으로 했느냐면은 그걸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있어봐. 얘들은 지금 쓸 것이 아니고 내가 표를 하나 표를 내 강의 노트에서 가져옵시다. 표를 하나 봅시다. 이 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다시 칠판으로 가서 나와라. 뭔가가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복사하고 됐다. 자, 이게 뭐냐? 이 표가 뭐냐면은 실험을 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뭐 연도, 뭐 방법, 그 다음 프리시전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시전은 뭐냐면은 이너셜 매스하고 그래비테이셔널 매스 차이를 다시 이너셜 매스로 나눠준 거, 절대값.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죠. 질량 차이하고 원래 질량의 비율. 자, 이제 갈릴레오 실험이 생각보다 정확해요. 거의 1000분의 2, 이게 뭐야? 이게 50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정확도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0.5%, 0.2%구나. 그죠? 뉴턴은 이제 1000분의 1 정도, 1680년대. 다 이제 펜듈럼 가지고 아까 얘기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제 갈릴레오 같으면은 뉴턴은 시계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갈릴레오 같은 물시계를 가지고 x축을 물시계에서 물의 양, y축을 주기 또는 주기 또는 이제 주기가 아니라 물의 양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했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기울기를 보면은 기울기가 이제 프리퀀시가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프리퀀시를 물체를 바꿔가면서 재는 거죠. 그렇게 한 게 이제 이런 프리시전이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 이제 아직 다음 시간에 설명하려고 할 텐데 좀 너무 자세하게 하는가 싶기도 하지만 중요한 실험이라 이 에트버스라는 실험 에트버스 엑스페리먼트라고 우리가 알려진 게 있는데 이건 한참 후죠. 이게 사실은 이제 아인슈타인한테 많은 영감을 준 실험인데 그러니까 이 뉴턴만 해도 갈릴레오가 발견한 프린시플이 아마도 어쩌면 그냥 근사적인 그런 approximately true 근사적인 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한 거고. 근데 이제 에트버스 엑스페리먼트에서 이게 좀 다른 방법을 썼는데 훨씬 개량된 방법으로 캐벤디시가 중력 상수 측정할 때 했던 뒤틀림 저울을 사용을 했는데 이 프리시전이 이게 얼마예요? 이게 1000만 분의 1 아래로 떨어졌어요. 대단한 정확도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훨씬 그보다도 몇 오더 올라갔다고 하긴 하는데 2009년도 뭐 내가 직접 자료를 찾아본 건 아니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고요. 에트버스 익스페리먼트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얘가 뭘 이용을 했냐면 이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를 보면 지구 우리가 사실 중력 가속도 값이
그 뭐 여러 가지 의해서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지형을 무시를 하더라도 지형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뭐 어떤 매터가 얼마나 그런 거 말고 그냥 순전히 구형이라고 해도 이 위치마다 달라지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게 중력 가속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포스가 사실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는 이쪽 방향으로 그 작용하는 중력이고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또 하나는 이게 원심력이죠.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게 원심력.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원심력이 생긴다고요. 근데 이 지구 중력은 관계되는 질량은 그래비테이셔널 매스고요. 여기 원심력에 의해서 생기는 힘은 사실 이건 관성력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매스는 이너셜 매스예요. 자, 그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그걸 유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